제가 사실 뭐 이렇게 의료 분야 전문 기자가 아니라서 더욱 날카롭게 질문하고 싶은데 그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아, 이 정도면 많이 예, 들었죠. 예. 어쨌든 그거는 깊게 왔어요. 그거는 잘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민영화 우려에 대한 얘기는 있을 겁니다. 아, 당연히. 예. 저 근데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건 진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부평을 넘어서 인천 지역에 정말 큰 한 축을 이루는 경제 그 거점이 있잖아요. GM, 지금대로. 한국 GM. 솔직히 한국 GM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다들 많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 파업 사태도 있었고 뭐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는 조금 그래도 당내 소장파로서 예전부터 기후위기에도 관심 많으셨잖아요. 네네. 도시농업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네. 한국 GM 이제 부평 공장이 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 좀 청사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거는 자생할 수 있는 우리 부평구나 인천시에서 움직여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봐요. 중앙정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인천에 있는 정치 하시는 분들이 국회 소리를 굉장히 세게 내주셔야 돼요. 그럼요. 예. 근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천에 있는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14명 정도 네.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대우자동차 있을 때는 그래도 인천시가 전체가 움직여서 대우차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시민운동도 하고 막 이랬었던 그리고 이 인천에 있는 기업인이 우리가 도와주자 뭐 이렇게 협심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인천에 뭐 자존심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인천 그 대우 있을 때 드라이빙 센터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GM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확 줄었어요. 부평의 문제로 온 거예요. 인천에 계신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그건 물론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그건 부평 문제지. 부평 거야. 그러니까 부평 국회의원 몇 명이나 돼요? 2명밖에 안 돼요. 이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힐 거예요. 그래도 인천시 차원에서는 그 GM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인식하죠. 시장도 인식하고 예. 경찰도 인식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부평에 있는 GM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한 것도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운에 젖준다고 정말 이런 문제들을 지금 외교적인 문제로 풀고 아니 글로벌한 기업들을 상대할 때는요 외교적인 거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뭐 쉬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은 자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들이지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럼 걔들을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에서 움직이자면 못 움직여요 이 문제는. 근데 후보님께서 그럼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물량을 확보하는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만 얘기하신 아니 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전기차 공장으로 들어와서 예. 사실 이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구청장 선거 때 보니까 청천동하고 이쪽 지역에 슬럼화가 금방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지금 삼보급단 얘기도 아직 안 나왔지만 부평이 계속 이렇게 베드타운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긴 경제도시고 공업도시고 산업화가 있었던 도시예요. 근데 전통 제조업의 도시죠. 네. 원래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베드타운이에요. 행정은 잘한다고 봐요. 저는 홍명천 전도 잘하셨고 우리 찬태 총장도 행정은 되게 잘하신다고 봐요. 다만 경제 논리로 들어가면 저는 그런 점수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부평구를 띄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단고도화라든가 내지는 뭐 지금 그 제3보급단이 이전하고 나면 지금 인천시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 지으면 맞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다 짓는 건 아니고 뭐 기부 체납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 토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네. 30%는 주거시설과 뭐 상업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런 상상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7대3, 6대4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6대4를 하더라도 거기에 기업이 들어가는 앵커 시설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평구는 미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앵커 시설을 뭐 예를 들면 송도에는 송도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롯데바이오로직스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있잖아요. 민간 기업. 예. 여기도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부평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아파트만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기존에 비해서 한국 GM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한국 GM의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인천시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문제, 물론 문제이긴 한데 중앙정부처에서 움직이자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게 좋으신 게 예. GM은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죠. 네, 글로벌 기업이고 여기서 부평에 앉아 있을 때 돈을 버냐 마냐 이것만 계산인 거고. 네, 그래서 뭐 대표이사는 심지어 외국인이에요. 그죠. 네, 외국인이시고 뭐 여러 가지 국내에서 노동 문제도 많이 또 발생을 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사업적인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여기 있을 수 있는 유인을 만드는 거는 지역에서는 좀 힘들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국회의원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입법기관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구청장이었다면 예. 그거 바로 공업적으로 바꿔놨을 거예요. 아예. 잠깐만 지금 용도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중공업적으로 잘못돼 있어. 준공업 지역이구나. 그러면 공업적으로 됐으면 그거 공정 아니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좀 막아가면서 압박도 예. 하고. 압박도 하고. 그리고 드라이빙 센터 우리가 줬잖아요. 그거 나중에 니네 어떻게 할래? 서구에다 몇십만 평 준 거잖아요. 그 무상으로 쓰게끔. 맞죠. 다 인천 시민들 세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그 한마음재단 만들어가지고서 그 임대료 대신 대신 대가로 뭐 몇십억씩 내가지고 뭐 지역사회에 쓰자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똑바로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좋다. 네. 저는 부평 지역이 원도심으로서 소외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저도 정말 최신 정보는 모르겠는데 부평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가 전자파 문제로 되게 우려하시죠. 옛날에 삼산동 특권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었던 곳이 또 이제 부평인데 뭐 데이터 센터 건립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정동 군부대 이전 합의 부평구가 얻어온 건 하나도 없죠. 부천시한테 그냥 퍼주기만 했죠.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주민들만 피해보는 행정정차로 엄청 불만이 커요. 사실 뭐 이제 뭐 차준택 구청장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이런 거 사실 뭐 국회의원은 뭐 지역만 바라보는 분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군부대 이전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전할 때 그 지역에 주는 혜택이 제가 봐서는 너무 일신부계 지역에 주는 혜택이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지금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가 우리 일신동으로 오고 삼봉단에 있는 군부대가 우리 일신동으로 오고 지금 서구에 있는 훈련장이 일신동으로 오고 예비군 남구에 있는 남구죠. 남구에 있는 주안에 있는 예비군은 미추홀구에 저기 우리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오정구에 있는 군부대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군부대 안에 있는 그 건축물을 짓는데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일신동 부계 지역에서 원했던 주민 수용성 문제들가 있잖아요. 이런 거 단 한 개라도 해준 게 없어요. 중학교 문제라든가. 그죠. 저도 지역 기자로서 열받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가 이쪽으로 이전하니까 여기는 도시개발을 하잖아요. 이 기업에서 부평구에 40억을 줬어요. 니네 돈 써 하고. 이거 그냥 줬을까요? 그럼 부평구 그 돈 왜 받았을까요? 그죠. 이런 캐스천 마크를 다 달아보면 제가 이제 힘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찝어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일신 부계 지역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그리고 40억 갖고서 우리 어떻게 쓸까요 하고 매번 그거 토론회하고 있고. 그러면서 부천시는 광역소 확장이 안 들어오겠다고 했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그때 이제 거기 그 시장님 그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지금 군부대 오정구에 있는 군부대를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소각장을 받은 거예요. 부평, 계양, 부천에 있는 광역 소각장을 부천에 이제 짓겠다. 근데 군부대 이전은 다 끝냈는데 이제 합의해가지고 건물 짓고 있는데 새로 오신 시장님이 소각장 안 받겠다. 하니까 그럼 새로 오신 부천시장님이. 예. 그럼 부평하고 계양은 소각장 어디다 줘요? 주영희 시장님이? 예. 네. 그러면 부천에 있는 혐오시설이잖아요. 어쩜 군부대라는 게 어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그 시설이 불편한 시설, 네. 예, 불편한 시설이 우리 부평으로 오는 거 우리가 감내하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승인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우리가 소각장 가는 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거 반대해야죠. 너무 지역 간 이기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아쉬워요. 왜냐면 계양이나 부평만으로는 이게 세계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 광역 건데. 소각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이 소각장을 지을 때 예산 여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요. 지원받는 돈도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보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3조 5천억짜리 사업을 오정부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라고 하면서 니네 40억 갖고서 시설해. 돈 40억 주고 갔어요. 그것도 참 낭비죠. 지자체마다 그걸 굳이. 예. 가만히 두고 있는 저희 정치인들이 이게 막 끌어올리고 제가 그래서 8월달에 한 달 동안 거기 가가지고 1인 시위했던 거예요. 네. 고생 많으셨네요. 그것 이제 아마 총선 공약으로 나오실 겁니다. 벌써 만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만 드릴게요. 근데 마지막 질문은 저희 또 패널 우리 한필은 변호사님께서 해주신다고. 네. 예. 저희 예. 그 경선하시고 후보 되시고 만약에 당선되시면 또 여의도 가시니까 가시면 이제 내가 가서 이제 뭐 어떤 상임위에서 뭐 어떤 법안을 만들어 보겠다. 혹시 이런 구체적인 포부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한 번도 입성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산업 쪽 관련돼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쪽에서 있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토위나 다른 쪽에 가서 우리 부평구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 상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까 이익하더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 관련돼 있잖아요. 전기, 뭐 가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곳에 가서 정말 무엇이 문제이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굳이 저보고 이제 가라고 하면 거기를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네네, 포함. 그런 쪽으로. 오히려 진짜 밀접한 걸로. 네. 그러니까 그죠. 뭐냐면은 저희 국회의원분들은 국토위가 1순위 저는 가라고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근데 부평구에서 할 일이 없어요. 주택수 민원서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데 가셔가지고 처음에 좀 밀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법안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거 1호 법안. 있으시면 네. 뭐 이게 거기하고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민연금 다 내고 계시잖아요. 국민연금, 예. 이게 좀 산업경제하고도 좀 밀접되어 있긴 한데 예. 지역연금법을 하나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지역연금법이요. 지역연금법. 지역연금. 되게 좀 공상과학 같은 얘기기도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 10년 살았어. 20년 살았어, 30년 살았어.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 10년 살으신 분들이 낸 세금과 20년 사는 사람이 낸 세금과 30년 낸 사람이 다를 거예요. 지방 소멸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인센티브를 확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응카드하고 관련돼서, 그거 연결시킬 수 있죠. 지역표 관련돼서 예.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제가 봐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부심도 있고 혜택도 더 많이 돌아가고 내가 어딜 가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지역연금법을 굳이 만들어 보고 싶고 예. 폐지하라고 그러면 단톡법은 폐지하고 싶어요. 반방기통신법. 예. 이건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러니까 아니, 문제 있는 건 왜냐면- 알죠, 대충만. 뭐 시청자 여러분들 통해서 막 짧게만 말씀드려요. 예. 이런 핸드폰. 핸드폰을 살 때 예전에는 통신사를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하면 핸드폰도 막 공짜로 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과다 경쟁이 본다고 국가가 딱 그걸 정했어. 얘네들은 30만 원 이상은 혜택 주지 마 시민들한테. 나머지는 기계값으로 받아. 지금 핸드폰 살려면 얼마씩 내요? 기본 100만 원이에요. 맞아요.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초등학생 애들 핸드폰 없는 애가 누가 있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 맞다고 봐요. 아니 전자제품을 왜 통제해요? 폐지해야죠. 폐지해야 시민들이 이런 통신기계 살 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고. 그거 비슷하네요. 편의점 맥주 뭐 10,000원 이거랑.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악법들은 빨리빨리 폐지해서 저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폐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폐지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꼭 폐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좀 많이 다 나눠본 것 같습니다. 우리 유재용 예비후보님이랑. 마지막으로 건배사 제안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시민과 유권자분들과 이제 부평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예. 시민 여러분,
이렇게 정치 포차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 또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못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는 정치 행보에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잘한다 그러면 박수 쳐주시고 못한다 그러면 채찍질로 저를 때려주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봐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재용 예비 후보님께서 지역에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셨고 달병 가셔서 저도 당연하게 힘들었습니다. 오늘 정치포차 아무튼 부평구 갑 출마해주신 우리 유재용 예비 후보님 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정치포차를 보시고 출연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후보님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인천투데이에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 유재용 예비 후보님의 건배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평구민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 부평구민의 발전을 그럼 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평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포차 화이팅! 위하여! 화이팅! 어떻게 된 거야? 네. 네, 네, 오늘 정치포차 22대 총선에서 부평구 갑 지역구에 출마 예정이신 국민의힘 유재용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